안녕하세요. 인사이트 멘토 박정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해외 대학 출신의 국내 취업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조기 유학을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초중고를 한국에서 다닌 분들도 해외로 학부과정, 대학을 진학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잡마켓에는 국내 대학 출신뿐만 아니라 해외 대학 출신들도 같이 경쟁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리고 저 역시 1대1 상담을 통해서 국내외 명문대학 출신들도 많이 만나봤는데요. 그 중에서 해외 명문대 출신들도 정말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연락을 지속하고 있는 친구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옆에서 같이 상담도 해보고 도와드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문제에 직면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런지 근본 이유부터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국내 기업이나 한국 사회가 이런 해외 대학 출신들의 그런 소위 말하는 출신 대학이나 학벌이나 이런 거에 대해 학벌이나 출신 대학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못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나라에서는 상당히 명문 학교나 좋은 학교를 졸업했음에도 한국의 인지도가 없어서 역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생스럽게 유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서류 전형에서 많이 탈락하는 경우들도 제법 있죠. 두 번째, 이런 해외에서 학부를 다닌 분들은 국내 실정이나 이런 한국의 현실에 어둡다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입사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안 그래도 우리나라 대학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상당히 기업들이 이렇게 좀 다양한 스타일로 이렇게 전형을 하고 다양한 스타일로 인재를 뽑다 보니까 여기에 적응하는 것도 힘든데 해외 대학 출신들은 진짜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실력을 갖고 좋은 스펙을 갖고 있음에도 이러한 국내 입사 프로세스에 적응을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죠. 세 번째, 어학에 대한 메리트가, 그래서 어학이라는 건 외국어입니다. 외국어에 대한 메리트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구글 번역기 뭐 이런 뜻이 아니라요. 우리나라 지원자들도 마치 해외 유학을 한 것처럼 너무 외국어를 잘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어학연수나 뭐 교환학생 갔다 온 분들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국내 대학 출신이지만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럴 때 아예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도 제법 많아서 이제는 국내 대학 출신들도 어학에 대해서 외국어에 대해서 오히려 조기 유학자나 해외 학부 출신에 비해서 생각보다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느끼죠. 스카이 대학 이런 데만 가 보셔도 거기에 있는 친구들 초등학교 때나 아예 미국에서 태어난 친구들도 제법 많습니다. 뭐 대부분 이런 경우죠. 뭐 미국이나 영국에 태어나서 뭐 10살 때 한국에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태어나서 완전히 거의 영어를 네이티브로 외국어를 거의 네이티브로 쓰다가 뭐 초등학교 때 한국에 들어왔다든지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의외로 어학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 국내 대학 출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해외 대학 출신들이 고생스럽게 유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로 들어왔을 때 엄청나게 역차별을 당하거나 정말 어쩔 줄 모르고 정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입사를 했다 하더라도 금방 퇴사를 해 버리는 경우들도 많죠. 왜냐하면 이제 눈높이에 맞질 않으니까. 내가 고생스럽게 이렇게 비싼 등록금도 이제 지불하고 또 그리고 사실 해외에서 대학을 다니다 보면은 적응 기간이 있습니다. 이건 어학에 대한 적응이라는 뜻이 아니라요. 처음부터 좋은 학교를 못 가기 때문에 뭐 편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나이도 제법 많아요, 외국에서 대학 다닌 분들이 보통. 국내 지원자들보다 막 2-3살, 많게는 3-4살 많은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가 불리한 것도 있고 또 그에 비해서 힘들게 유학한 거에 비해서 국내 잡마켓에서 한국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껴서 오늘 영상을 찍어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영상은 해외 대학의 대학을 졸업한 분들이에요. 대학원이 석박사 과정이 아니라 해외 대학의 학부 과정을 다닌 친구들에 한해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경우의 수를 가지고 좀 더 얘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해외 대학도 전공마다 다르긴 해요. 보통 이공계 출신들은 그래도 현지 취업을 많이 하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이공계열 분들은 그래도 귀국을 하셔도 어떻게 이렇게 외국계 기업 같은 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한국에 진출한
이공계 쪽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 이런 데에도 이렇게 입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공계열 출신들은 사실 크게 고민이 없고 그리고 현지 취업 유학한 나라에서 현지 취업하는 경우도 많은데 문제는 문과 계통의 전공을 하신 분들입니다. 특히 비영어권 국가에서 문과 쪽으로 공부한 분들, 대표적으로 중국 대학을 나온 분들, 일본 대학을 나온 분들 이런 분들이 되게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분들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영상의 이제 주 대상은 문과 계통의 해외 대학, 문과 계통의 해외 학부를 나온 분들에게 좀 해당하는 영상이니까 좀 감안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대학을 나온 분들한테 이게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슨 전공했습니까?" 그런데 정말 웃긴 게 거의 예외 없이 특히 중국 대학은 거의 다 중어중문과예요. 진짜. 그 이외의 전공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나 보니까 뭐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해외 유학을 하는 경우는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잖아요. '어학이라도 똑부러지게 하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학을 전공한 분들이 많아요, 어문 계통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나라에서 외국어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해외 대학 출신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생각보다 이렇게 뭐 국내 실정도 잘 모르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리 해외에서 명문 학교를 나왔어도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역차별을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눈높이에 맞는 회사를 가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이런 친구들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이렇게 유학을 하신 분들은 눈높이가 높아요. 그리고 대기업, 공기업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 국내 대학 출신들처럼. 네, 일단 해 보십시오. 하지만 전 대기업, 공기업 입사 프로세스에 여러분이 많이 탈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탈락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국내 명문대 애들도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만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해 보세요 일단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하지만 이거에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들 현실적인 대안 3 가지 정도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현실적인 대안은 소위 말하는 상위권 스타트업, 배달의 민족, 쿠팡, 위메프, 마켓컬리, 야놀자 등의 상위권 그리고 규모가 제법 큰 스타트업 기업이나 혁신 기업에 입사를 하는 겁니다. 이들 기업들은요 수시로 채용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홈페이지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그 상위권 스타트업의 그 채용 홈페이지를 직접 들어가 보면요, 회사 내에 이렇게 채용이라는 섹션이 있어요. 그 섹션에 들어가 보시면은 수시로 공지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다 보면요, 이들 기업들도 뭔가 그 외국어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도 있고 또 해외 진출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국제 업무 같은 걸 하는 그런 부서들이나 이런 포지션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들은 그래도 해외 대학이나 해외 경험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래도 수요가 뭐 많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 좀 규모가 제법 있는 스타트업 기업이나 혁신 기업에 가시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유학까지 했는데 그런 데 갈 수 있냐.'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업들 그 본부에 있는 그런 그 담당자나 관계자분들 만나 보면요, 여러분들도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명문 해외 대학 출신들 정말 많이 만나 봤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도 이미 해외 대학 출신들이 제법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그런 회사 간다고 뭐 가오 빠지거나 내 눈높이에 맞지 않는 회사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고 여러분보다 더 좋은 학교 나온 해외 대학 나온 분들도 거기서 다 활약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입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그런 데 있을까?' 이유는 하나죠. 해외에서 대학을 다닌 분들은 더 자유롭고 내 비중이 내가 업무 비중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더 비중이 있고 좀 내가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국내 대기업은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어느 그룹사를 가시든 공기업 더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력이 상당히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회사 이름이나 급여나 이런 거를 조금 내려놓고 내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이러한 기업들로 입사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좋은 또 업무 성과를 내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해외 대학 나오고 유학하셨다고 무조건 대기업 가야지, 공기업 가야지, 이러지 마세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두 번째, 현실적인 대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대기업, 공기업, 이름 있는 기업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솔직히 공채는 어려워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좀 제법 있죠. 지금 나이에 대한 차별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나이가 많으면 현실적으로 면접 같은 데 갔을 때 면접에 갔을 때 여러분이 좀 뭔가 이거를 더 잘 표현하거나 잘 어필하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요. 그거 느낄 겁니다. 여러분 면접 한 번이라도 봐 봤으면은.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입시 같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그 입사 프로세스를 계속 따라가는 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무나 어떤 쪽을 지원하셔야 되냐. 이런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공채가 아니라 이렇게 따로 채용공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영문 에디터 채용, 홍보실에 외신 번역, 뭐 포지션 뭐 1명, 뭐 아니면은 영문 에디터 채용 뭐 2명, 뭐 이런 식으로 나는 게 있어요. 그런 데 지원하셔야 돼요. 이런 데는 진짜 해외 대학 출신 포지션입니다. 그런 데를 쓰시고, 그리고 이 외에도 좀 해외 대학 출신들이 좀 이렇게 우대받는 곳이 어디냐면은 그 증권사나 이런 대기업의 IR 팀이라고 해서요. IR이 뭐냐면 투자 설명회가 IR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어권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주식 투자 보면 이렇게 외국인 자금들 많이 들어오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해외로 뭐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해외 투자자들을 위해서 해외 고객사를 위해서 영문 자료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할 때 필요한 포지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IR 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영문 에디터, 그리고 외신 번역, 홍보실의 외신 번역, 그리고 그런 IR팀, 요런 팀들 위주로 좀 공략을 하시면은 여러분이 그래도 해외에서 유학한 경험이나 해외 대학 출신이라는 것들이 좀 장점으로 발휘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학원을 가는 겁니다. 여기서 대학원이라는 건 국내 명문 대학원을 가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왜 그러냐면요.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입사를 눈높이 많은 데를 못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국내 대학원을 이제 좀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진학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거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 여러분 느끼죠. 유학해 보셨으니까. 어느 나라 사회든 이런 인맥이나 인적 네트워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해외 대학 출신들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인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요. 사회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입사하는 것도 힘들고, 입사 후에 뭔가 사회생활 하는 것들이 어렵죠. 특히 이직 이런 것도 되게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인맥이 필요한데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단기간에 쌀 수 있나요? 그리고 아무래도 국내 대학이나 국내 대학원을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어필할 때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유학한 나라에서 되게 좋은 학교에 나왔다 해도 감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현재 유학한 그 나라에서 탑5 안에 들어가는 대학입니다라고 말을 해도 우리나라에서 잘 모르는 학교라면은 어느 정도 좋은지를 몰라요. 예를 들면 그렇죠. 무슨 일본의 교토대학교 정말 좋은 학교잖아요. 일본에서 진짜 탑5 안에 드는 어마어마한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이런 한국 사회에서는 도쿄대, 와세다 이 정도밖에 몰라요. 게이오대도 몰라요. 게이오대가 우리로 말하면 거의 연세대, 고려대 이런 수준인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는 데는 도쿄대, 와세다 이 두 개밖에 몰라요. 교토대 이런 데 정도만 해도 사실 거의 알지 못하거든요. 힘들게 유학해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스카이대나 서강대, 이화여대 이 정도 학교의 대학원 정도만 나오셔도 여러분이 훨씬 취업이나 사회생활 할 때 유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외에서 대학 나온 게 대학원 생활 중에도 그렇고 졸업 후에도 상당히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죠. 그래서 국내 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에는 보통 경영학과를 많이 가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어문 계통으로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영학과보다는 국제대학원을 갔으면 좋겠어요. 국제대학원이 영어로 수업을 하는데요. 영어로 수업하고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시험 보고
전부 영어로 진행되는 과정인데 의외로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게 영어권이 아닌 곳에서 유학을 하신 분들도 생각보다 영어는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겪어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해외에서 대학 다니셨던 분들은 우리나라의 괜히 상경계 이런 쪽보다는 국제대학원을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제대학원의 커리큘럼을 보시면은 약 절반 정도는 국제경제, 국제경영, 뭐 협상 이런 걸 배우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는 약간 상경계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들을 배워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이제 국제 정치나 국제 관계 이런 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국제 대학원도 해외 대학 출신들한테는 상당히 플러스가 되고 시너지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이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어서 해외 대학 출신의 국내 대학원 지원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바로 제작을 할 테니까요. 그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영어권 대학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중에서 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 뭐 취업이나 이런 거 다 해 보니까 막히고 또 회사 다녀보니까 별거 없어. 아 나는 이런 걸 잘 살려서 영어도 좀 가르치고 이 영어 교육업에 좀 뛰어들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은 태솔 대학원을 가시는 것도 전 추천합니다. 왜냐면요, 영어를 아무리 잘하는 분들도 영어 교육의 교수법을 모르면은 잘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영어 티칭뿐만 아니라 영어 교재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은 핫한 시장이 뭐냐면은 시니어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나이로 한 50 이상의 40, 50, 60대 이런 시니어 분들도 뒤늦게 영어 공부를 하시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찌 됐든 이런 영어 교육 파이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태솔 대학원을 졸업을 하시면은 이런 그 영어를 효과적으로 잘 이렇게 티칭할 수 있고 교재를 개발할 수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솔 대학원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뭐 제 영상이 뭐 A부터 Z까지 다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은 뭐 솔직히 못 드립니다. 하지만 좀 여러분에게 좀 막막했던 이런 그 국내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감이라도 잡을 수 있으면은 저는 오늘 영상 찍은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